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정책 세상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게스트 손님 옥토님 모시고 지금 1탄부터 3탄까지 대담 나눴는데요. 3탄 한국 부동산을 움직이는 힘, 이어서 4탄 돈 되는 재개발 실전 사례입니다. 네, 옥토님 모시고 실전 사례 경험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시죠. 재개발을 일단은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은요. 네. 내가 재개발 지역을 살 지역에 네네. 지역의 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서 개발 정보를 일단 빼셔야 됩니다. 도시 정보라든지 도시 계획 뭐 그런 거죠. 그걸 보고 네네. 그 중에서 이제 쭉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잘 아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좀 고르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재개발 가면은 이제 뭐 복잡한 연립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골목길도 막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런 지역 가서 부동산을 한 3-4군데 들려서 정보를 일단 얻는 게 가장 중요하죠. 지역 정보를. 예. 살아있는 정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준비한 돈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고 거기에 맞춘 적정한 재개발 지분을 사는 것이죠. 예. 연립이나 다세대지만 땅 지분을 사게 되는 것이죠. 이건 제가 이제 경험담인데 네네. 지난 10년간 경험담인데 보통 이제 아파트가 이제 분양가가 지금은 33평 100해바 84해바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분양가가 10억 정도 합니까? 평촌은 10억 정도 하고 있죠. 예. 10억 언저리에 있죠. 9억에서 10억 예. 사이즈 그거는 좀 약간 높고 요즘 최근 들어서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재개발 지역은 얼마 정도면 살 수가 있냐면은 다 다른데 네. 1억 5천에서 한 3억 정도면 총액 개념에서 그렇죠.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연립이나 다세대를 사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지역은 사업 시행위가 들어가도 그 정도 가격뿐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랐다 그래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1억 5천이다 예를 들면 이제 요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내년 6월달에 입주하는 데거든요. 평촌 엘프라우드. 엘프라우드. 예, 평촌 엘프라우드. 이름도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비산동 안양 체육관. 비산국민학교, 비산초등학교 옆에 있는 재개발 지구인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하에 반지하. 지하에. 지하입니까? 지하에 다세대를 샀어요. 다세대를 얼마 주고 샀냐. 잘 사셨네요. 아니요, 잘 산 건 아니고, 그 당시에 1억 7천? 그 당시라고 하면 몇 년도? 그 당시가 2013년도? 막 가격이 올라갈 때, 수도권의 가격이 올라갈 때가 2013년 6월 상반기였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그때 주목해서 구입을 하셨군요. 재개발 지분을. 2018년도에 샀네요. 13년인가 아니고요? 2017년에 샀네요. 2017년도. 2017년도도 2013년도 또 올랐지만 재개발 지분은 2017년도부터 올랐거든요. 17년도에 샀는데. 네네. 그때 1억 7천 주고 샀는데 2017년도도 그 전세가 6천이었었어요. 그럼 1억 천? 네, 1억 천. 실투자금이? 근데도 1억 천도 저한테 되게 부담가는 금액이었어요.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되게 없었는데 억지로 어떻게 만들어서 그걸 샀죠. 샀는데 운이 좋게도 6개월 뒤부터 이제 부동산도 연락이 오고 6개월 뒤부터 팔으라고 6개월 뒤에? 그때는 이제 그때는 이제 서울 수도권 시장이 재개발에 탄력이 붙어서 안양시장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탄력이 많아서 그리고 그게 원래 이름이 비산초계 재개발인데 그 조합장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잘했어요. 그 조합장 칭찬이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예. 제가 알기로 안양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됐어요. 그러니까 뭐, 초스피드로 사업시행가 내고, 딴 데는 막 지지부진하고 반대편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는 밀어붙여가지고. 야, 조합장이 똑똑한 사람이 필요해야죠. 한마음 한뜻으로 밀어붙여서, 가장 짧은 시간에 그냥 사업시행가로 걸쳐못 내고 바로 시공사 쳤는데, 지금 시공사가 어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의로 알고 있는데, 네. 잘 짓겠죠. 정신 좀 차려야죠. 네. 자의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자료상으로 맞아요. 잘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가격에 했는데, 이제 팔라고 전화가 왔어요. 부동산에서. 그런데 이제 저는 이건 이제 팔 때가 아니구나. 전화가 오면 파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독자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지분은요, 내가 부동산에 연락도 안 했는데, 연락을 와서 팔으라고 달콤한 달콤한 목소리로 파셔도 좋다. 지금 팔으셔도 좋다. 그때 팔면 안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하를 사서 저분들 투자해서 잘 된 케이스고, 네네. 또 안 된 케이스는 안 된 케이스는 아닌데 지금 그건 얼마 정도? 그럼 제가 매매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한 7억 5천 정도 하지 않을까요? 더 갈 것 같은데요, 입주하게 되면. 거기 월판선도 들어오지 않나요? 예, 월판선 역세권입니다. 그 운동장역이 생기는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그렇게 투자를 할 때 그런 것도 다 직관적으로 다 직관적이 아니고. 네. 월판선 공사 나온다는 걸 벌써 조합에서 알고 있어. 그때 홍보하고 막 그랬어요. 그걸 홍보하고 했었군요. 예. 근데 하나는 또 그렇게 된 거고, 또 하나는 범기역에 있는 그 온천지구인데. 범기역. 그것도 안양이네요. 그렇죠. 지역을 잘 꿰뚫고 계셨나 봅니다. 아니요. 서울 수도권 시장에서 재개발이 가장 많이 된 곳이 광명시하고 안양입니다. 그러니까 광명은 도시 전체를 다 엎었어요. 그래서 빛날 아닙니다. 전체 거기는 원래 이제 재개발 철선 주공 7단지, 8단지, 9단지 쭉 있지만, 그렇죠. 재개발도 되지만, 그렇죠. 재건축도 되지만 재개발도 거기 완전히 뒤엎어가지고 광명 도시 자체가 다 바뀌는. 재건축 재개발하면 광명이다. 예, 근데 수도권에서 거기도 많이 했지만, 안양도 도시 꽉 찼기 때문에 평촌 말고 평촌을 둘러싼 외곽 지역으로 전부 다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위쪽으로는 무슨 이쪽 끝난 데도 있고, 그다음에 인천지구 공사하고 있죠, 온천지구 하고 있죠, 그다음에 안양역 진흥아파트 지구 하고 있죠, 그다음에 평촌 자이아파트 입주한 거 하죠, 그다음에 그 옆에 지금 비산초 재개발하죠, 거의 다 한다고 봅니다. 구독자분들 부연 설명해 드리면은요, 안양은 관악산, 여기가 이제 모락산, 이쪽이 수리산, 그래서 세 개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이 산 사이에 도로가 발달되면서 수원, 이쪽에는 강남, 이쪽에는 구로 금천으로 가는 대로가 형성되어 있는 도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촌은 나대지가 없는 독특한 지역이다. 그래서 이 평촌의 아파트 실거래가라든지 아파트 상승률 보면은 갑자기 상승한다고 하죠. 앙등할 때는 평촌이 전국에서 1위를 한 적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의왕이 1위지만. 온천지구 같은 경우 범경에 있는데, 거기 범경에 있는데 온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전에 투자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잘 몰라서. 모르셨군요. 지분이 큰 거면 재개발도 좋은 줄 알고 샀는데, 재개발은 재건축과 달라서. 집이 좀 작아도 된다. 구독자분들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지분이 좀 작은 거를 사도 괜찮다. 왜냐하면 조합원들한테 분양을 할 때 내가 33평 신청하면 되니까. 그거는 내가 조합이 지분이 작다고 해서 24평 받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요새는 아파트 짓고 나면 조합원들한테 거의 이렇게 신청 받거든요. 84제곱미터를 주게 되죠. 그렇죠. 85제곱미터. 85제곱미터나 59제곱미터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조합을 받아보면 네. 대부분 84 하시는 분도 있고 59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내가 지분이 작아서 뭐 84 갖고 싶었는데 59 간다 그런 건 거의 못 봤어요. 없죠. 거의 못 받고 재개발 지분은 재개발 지분은 거의 내가 신청하는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재건축은 네. 재개발은 한번 사면 오랫동안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온천 거기는 몇 년 갖고 계셨어요? 번개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년 만에 15년 만에 입주하는 거죠. 예. 15년이면 그 애가 지금 중학교 들어갔대. 태어나면 중학교 그죠. 15년인데 당시에는 이제 네. 그 15년 2009년도에 샀는데 그때도 네. 어땠냐면 그때도 그 조합이 뭐 한번 부러졌다 다시 하고 막 그랬을 때. 그래서 사람들 지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 팔고 떠나고 예. 내가 그걸 산 건데. 네. 그러고 나서 15년 뒤에 입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도 이게 뭐 지지부진했냐? 네. 계속했어요. 계속하고 네. 뭐 사업인가도 하고 뭐 관리처분 총회도 하고 뭐 시공선정도 하고 하는 거예요. 했는데 지금까지 온 거예요. 보통 재개발 재건축은 네. 이제 뭐 뉴스에는 뭐 빠르면 7년, 뭐 늦으면 뭐 10년이라는데 그거는 제 경험상으로는 네. 기본적으로 15년, 10년 이상은 다 기다려야 된다. 예,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정부에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뭐 재건축 포함이죠.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이제 좀 더 주택 공급을 원활하기 위해서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하겠다. 뭐 그래서 좀 빨라질 것으로는 같아 보여요. 그래도 이제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 그렇죠. 공사 기간만 2년 6개월인데 그렇죠. 그 다음에 2주 하는데 보통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2주 또 안 나가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예, 지금 뭐 박사님 아시겠지만 그 명안역 앞에 그 성결고려 대학 앞에 상록지구 있습니다. 거기 2주만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2주 중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올해 말까지 된다고 해요, 조합에서는. 그렇지만 그게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상 안 가고 제가 볼 때는 내년도는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주 주택 고르기가 참 어렵고 멀리 갈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고 지금 온천지구는 대림 아크로 베스티뉴 브랜드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분양가 일반 분양가는 한 10억 정도 될 것 같고 하면은 입주하게 되면은 가격이 좀 많이 거기는 뭐 가겠죠? 거기는 뭐 평촌역하고 번개역하고 가장 안양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죠. 거기 같은 경우에는 또 보통 사람들이 다 원하는 지역이고 그렇죠. 역세권이고 근데 자리가 이제 좋죠. 그 온천지구도 조금 약점은 뭐냐면 약간 학구는 좀 좋지 않다. 초등학교 학구는 그 빼놓고는 그렇죠. 뭐 3, 40대, 40대, 50대 살기엔 최고가 아닌가. 앞에 백화점도 있고. 그 번개가 가까우니까는 롯데백화점하고 그런 편의 시설, 교통 시설이 뭐 거진 직선거리로는 한 200m밖에 안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재건축의 특징이 다 지역이 좋은 지역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비산 초기 재개발, 엘프라우드 거기도 이제 역사권이죠. 상록지구 명항역 앞에 있는 것도 1호선 역사권이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일단은 교통망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도 적고 초기 투자금도 적다.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주비라든지 아니면 그 전세금 빼주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중도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조합 대출로 되기 때문에 돈에 대한 부담이 딴 것보다 적다. 그래서 그리고 또 조합 분양가가 뭐 5억에서 5억 좀 넘는 동네에서 지금 저희 33평 기준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렴한 편이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뭐 10년, 15년 기다리면 적은 돈으로 새 아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구독자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소유권 지분을 가져가실 때에는 넓은 평수보다도 자기 금액에 맞춰서 적정한 평수를 가져서 국민 평형인
32평형, 그러니까 85제곱미터를 그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또 내면 되니까, 부담금도 많지 않고, 그 부분을 얘기하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면 재개발 사례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다음 편에는 재건축 사례입니까? 예. 그러면 재개발도 투자하시고, 재건축도 투자를 하셨 건가요? 그렇죠. 구독자분들, 재개발 그 투자 사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기대해 주세요. 5탄 재건축 투자 사례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경제 정책 세상 읽어주는 남자 5탄 재건축 실전 투자 사례 기대해 주세요. 5탄 때 뵙겠습니다.